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사실의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공상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여러 국지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생각할 때는 중동 전쟁은 종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종식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종식이 되려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양안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끝나야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대만, 중국 전쟁 이런 것이 모두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절대로 중동 전쟁은 종식이 안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이 안 됩니다. 그게 다 연결돼 가지고 지금의 중국하고 대만하고 양안 전쟁도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북한을 키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의 중국도 홍콩, 향양, 홍콩도 반환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중국 나라로 돼서 중국이 영향력이 커졌지. 양안 문제가 지금 현안이 돼 있잖아요. 양안 문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반도 러시아하고 전쟁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방공망을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게 러시아만의 정책이 아니다. 중국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원래 IQ가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란이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후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또 이란에서도 후방 지원이 일어나지요. 그쪽이 원래 아덴만 그다음에 홍해 중요 군사물자 수송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섣불리 유리한 조건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손 땡기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월남 전쟁에서 전부 다 손 띄고, 제가 알기로는 라오스, 태국, 베트남, 전부 다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라오스 같은 나라에 가봐도 전부 다 상품이고, 장사하는 곳이고 가보면은 중국의 스타일이에요. 전부 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그 중국의 그 장사 스타일로 전부 다 뭐 간판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이것도 앞으로 분쟁 지역으로 격화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 중국하고 국경이 맞대어 있고 그래서 지금의 그 라오스,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하고 대만하고 연결된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저 땅만 차지하겠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좀 비겁하지요. 그 대국이라는 러시아가 국가가 조그마한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약자를 침략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도덕이란다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론전에서도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여론이 우크라이나는 지금의 우리나라 반절을 주더라도 전쟁을 끝내시면 좋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그 여론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그 큰 나라 러시아 대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여론에서 졌다. 러시아는 원래 큰 나라니까 처음부터 러시아 본토는 공격을 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러시아 국민들은 뭐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해요. 해라. 그렇게 찬성하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렇지만 러시아에서는 아이고 죽겠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당장 항복을 하더라도 전쟁을 끝내요. 여론전에서도 패배를 했다. 그것은 강대 국가, 약자 국가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만일에 러시아하고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큰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서로 본토로 공격하기 때문에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패망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여론전에서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당장 러시아한테 항복을 하더라도 당장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나중에 될지도 모릅니다. 하도 시달리고 전력 생산 시설을 폭격하고 하니까 겨울에도 춥고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러시아로 본토로 항복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항복을 하고 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기보다 어떠한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러시아는 안 그렇잖아요. 아이고 러시아 대통령 잘하네. 그래서 다음 대통령 또 하세요. 좋을 때까지. 돈바스 이런 지역이 점령해서 우리나라 땅이 되는데 거기에 놀러 가고 여행 가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그러면서 즐기잖아요. 러시아 국민들은 즐기면서 흥이 나서 난리칩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을 하라고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 심리가 러시아하고 완전히 우크라이나하고는 정반대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전에서는 러시아가 승리했다. 장기전에서도 그렇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큰 나라가 조그마한 약한 핵무기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전쟁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본토 공격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아무 곳이나 다 그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래자라도 약한 나라고 조그마한 나라인데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면 안 된다. 확전 위협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나중에 심해져 가지고 더 막을 방법이 없어 가지고 더 확전이 될 확률이 더 높다. 처음부터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는 우크라이나만 침범을 해가지고 우크라 땅을 다 승리해가지고 차지할 생각은 아마 하지 않고 그 중국하고 대만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전쟁을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승리, 대만 승리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북한에서 또 야금야금 한국을 승리하게 되면은 결국은 일본은 자동으로 포섭이 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형성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제 소설 같은 얘기를 한번 재미삼아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동에서 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의 휴전이 급반전돼 가지고 지금의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 천만에요. 안 됩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대만 양안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은 중동 전쟁도 끝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애당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제관계라는 거는 요만한 조그마한 차이에서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내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중국에서 대만을 뭐 2, 3년 안에 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이 나면은 총동원 해가지고 아마 대만을 승리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데서 또 친자유국가에서도 개입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북한이 또 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북한하고 또 러시아하고 동맹관계니까 또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세계대전이 자연하게 일어납니다. 3차, 넥스트 4차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중동 지역은 다른 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후방 지원을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일으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뭐 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즈볼라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상이 지금 급진전이 되었다. 그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대만, 중국, 양안 전쟁도 종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끝날 수가 있죠. 기술 이전이라는 게 함부로 해줄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최첨단 기술을 이전해 준다 그러면은 원래 한번 해주게 되면은 그 기술을 계속 축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에도 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내가 한문을 가르치잖아요. 양호유한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새끼를 기를 때는 약하고 아주 이쁘잖아요. 조그만한 게. 마음대로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 새끼를 나중에 길러가지고 호랑이가 되면은 도리에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자성어가 양호유한격이 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정말로 군사 첨단 기술, 자기 나라의 가장 아끼는 기술은 북한의 군사가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공산국가 진영만 그렇겠어요? 자유진영 국가에서도 기술 이전을 잘 해주지 않죠. 자기 나라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고급 기술, A 클래스에 있는 기술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양호유한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양호유한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호랑이 새끼 있을 때는 조그만 한 게 귀엽잖아요. 뭐 이렇게 툭툭 쳐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놈아. 가만히 있는데 그놈이 호랑이가 다 크면 어때요? 주인이 키워줬는데도 툭툭 때리면 앙앙 하고 개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잡아먹습니다. 주인을.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러시아에서 혈맹 관계, 동맹 관계라고 해도 자기 나라가 가장 아끼고 최고급 국방 기술은 북한에 이전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진영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양호유한격이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 새끼를 길렀다가 도리어 우한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그래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의 국제사회인데 생각을 많이 해서 국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함부로 그냥 국제 관계라는 게 요만한 차이로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오고 안 오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이예요. 각 나라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는 평화가 오고 어떤 나라 대통령이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아니고 국제관계에서 조그마한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습게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구도 그렇잖아요. 일반상에서 내가 만일 걔랑 노른자이 같은 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할 거, 못할 거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처럼 지낸다. 너무 친해가지고 그 사람은 가정이 별다를 게 없어 해가지고 내 주민등록번호고 비밀번호고 다 알려주면은 나중에 어때요, 그 친구가? 전부 다 사기쳐가지고 완전히 돈 빼가지고 완전히 자기 친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사자성어로 양호유한입니다. 그런 일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원래 운동선수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권투 선수라든가 야구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착하고 본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친구가 좋은 자리 있으니까 여기 투자를 하면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친구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거러지가 돼가지고 특종 세상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없어도. 그것은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용을 당한다. 희생양이 당할 수 있다. 우리들 나라도 옛날에 열강들의 둘러싸여서 먹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전 하사골이다. 열강들, 세계 최강 나라들, 열강들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새우가 됐다. 고래들 싸움에 새우가 완전히 끼어서 터져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전 하석격이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약한 나라는 희생양이 됩니다. 열강들의 마지막 어떠한 상황이 마지막 골목길에 도달했다. 그럴 때는 작은 나라들은 희생양이 됩니다. 협상 대상에서. 그렇잖아요. 원래 전 세계의 열강이라고 하면은 고래같이 힘센 열강 나라들이 서로 막다른 골목에서 싸움이 이루어졌다. 결투가 죽느냐 사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전쟁 협상에서 작은 나라들은 협상 대상에서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 열강들도 큰 나라들이 그 전쟁 상태에서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 했을 때는 자기 나라들이 살기 위해서 작은 나라들은 희생양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협상을 하든 어떠하든 뭐 조그마한 나라는 너 가져가라. 이쪽 나라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작은 나라는 힘이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그마한 나라라고 해도 핵무기는 기가 막히다 하면은 너들 그렇게 협상하면 나 폭탄을 갖다가 터지겠다. 그렇게 하면 아유 작은 나라도 무시 못해. 그거 건들지 마라. 그래서 그 나라는 생존이 가능하게 되지요. 그걸 내가 저번 전에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그 막다른 골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고양이라든가 호랑이가 쥐를 잡으려고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죽기 전에는 쥐가 덤벼들면서 물잖아요. 호랑이나 고양이를 상대도 안 되는 것이.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는 작은 국가, 힘없는 나라, 국민들은 희생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걸 이겨내는 것은 자주국방밖에 없다. 한 방 터뜨리면은 전 세계가 다 날아간다 하는 핵 보유를 해야 된다. 지금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의 개암나무식 열매 핵폭탄을 지금의 개발 시험 중에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기식 엄포를 놓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이게 뭐 핵무기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개암식이 아니라 다탄두가 아니라 수천 다탄두를 핵에 탑재를 해가지고 터뜨린다고 한다고 해도 핵무기 전쟁에서는 살아남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 못하죠.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나라도 다 죽습니다. 그 핵무기를 지시하는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세상 없는 그 좋은 핵무기 다탄두 수십억 개 핵탄두가 분산 발사가 된다고 해도 공격을 못한다고 해도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는 국가, 인간은 없다.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사용하라. 그겁니다. 근데 자기가 죽게 되는데 핵무기를 과연 쉽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것은 우주 개발밖에 없습니다. 달나라라든가 화성에 가서 위성에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